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트럼프가 희한한 소리를 하나 보죠? 불법 이민자요. 불법 이민자, 글쎄,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은 미국에 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하신 분이고, 불법 체류자들은 잘 없어요. 미국 불법 체류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역이민이 더 많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이민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역이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 11만 명이 쫓겨난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기사가 난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누가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도 미국 쪽에 있는 교민이 썼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 쫓아낸다는데 어쩌겠어요. 그건 할 말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맨날 중국 사람들 불법 체류했다 쫓아내잖아. 그리고 YTN 얘기 있는데 요새 YTN이 좀 오버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쫓아내는 게 우리나라 문제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 미국에서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쫓아내는 게 그냥 가십거리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극우 세력들, 그 극우 세력들이 사실은 국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서 국내를 왔다 갔다 국적과 거주지가 애매한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들이 걱정해야 될 사람 일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사시고 또 정식으로 미국에 이민 가고 미국 가서 유학한 분들이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국내에서 제일 핏대 올리고 이상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도 아니고 꼭 그런 분들이 미국 불법 체류자들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한미 관계 운운하면서 핏대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욕 더 하는 것처럼 그래놓고 또 슬그머니 또 북한 넘어가고 말이야. 되게 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게 왜 어쩌라고? 11만 명이 왜 어쩌라고 그래서?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4분이고요. 자, 이야기가 지금 많이 옆으로 샜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좀 재밌는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웃을 수 있는 얘기로 준비를 했어요.
자, 차마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기는 싫지만 윤석열이 법전을 찾아본다고 네, 모두를 웃게 만든 황당 증언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집단에는 윤석열을 엄청 옹호해 준답시고 변호해 준답시고 윤석열 그 미담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미담이 거짓말이 되다 보니까 웃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김용현 같은 사람은 출신이 군인인데 왜 군인들이 이상하게 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군대에 가보면은 그 간부들이 그 지휘관 이렇게 좀 이렇게 지휘관들한테 아부하면서 좀 지나치다 보면은 낯뜨거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낯뜨거운 소리를 하는데 본인은 잘 몰라. 그 얘기를 듣는 지휘관도 잘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얼굴이 시뻘개지지. 창피해가지고. 예. 지금 김용현이 딱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에는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변호하고 미담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만드는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서 구라를 까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윤석열이 법전 찾아본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고요? 찾아볼 수도 있지. 네. 왜 웃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성경책 보면서 탄핵 심판 준비한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야, 이 기사 쓴 기자 이름이 장구슬입니다. 참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죠. 아니 윤석열이 성경책을 읽는다고요? 평소 책을 읽지 않는 무슨 책이든 읽지 않는데 성경책을 읽는다. 무협지라면 내가 모르겠다. 무협지도 아니고 성경책을 읽는다고요? 참 폭소가 절로 나올 듯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떡하니 기사를 올린 겁니다. 왜 이런 걸 기사를 올렸을까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특히 극우 기독교 신자들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낮은 대로 임하고 약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기독교가 갑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끌어다 쓰는 최악의 권력자를 위해서 굽실대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 아무튼 자 이렇게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설치니까 그 극우 기독교 세력들한테 일종의 화답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성경책을 본다고. 참, 무슨 성경책이야.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타나는 놈이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 어디서 개구라를 까고 있어. 진짜. 네,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기사일 수밖에 없죠. 이런 기사 쓰면 안 부끄럽나? 안 쪽팔릴까? 자기 이름 다 걸고서 저는 이 기사가 과거 지난번 우리 그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윤석열 관련해서 나왔던 기사 중에서 김건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구약 다 외운다. 라고 했던 그 기사만큼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요? 근데 한 번도 그 외우는 거 보여준 적이 없는데 성경 외우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반야신경도 제가 잘 못 외워요. 중간중간에 좀 봐야 알아요. 예불문도 제가 잘 못 외웁니다.
개향, 정향, 요까지밖에 몰라. 네. 시방, 삼세, 이렇게, 요 정도밖에 몰라요. 예. 예. 뭐, 요런 정도인데, 예. 그래도 저도 가끔씩 여러분 뭐 얘기를 할 때, 부처님 말씀에 무슨 일이 있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부처님이 그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 뭐, 기원정사에 계실 때, 중림정사에 계실 때,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잘 외우지 못하는 저 역시도 가끔씩 이렇게 법구경 얘기를 하는데, 구약을 다 외운다는 김건희 한 번도 그 입에서 성경 얘기가 나온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야, 진보는 돈을 안 줘가지고, 그 맨날 미투가 나온다는 이딴 소리나 찍찍 갈기고 말이야. 예? 자, 가장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배꼽을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얘기. 예. 성경책 보면서 탄핵 준비한대. 지랄. 자,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편지도 썼다고 하죠. 설날이 다가오니까 국민들이 생각난대. 개뿔.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왜 내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계엄이 왜 내란이냐고? 참네.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근데 계엄은 알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알리는 방법은 다른 게 많습니다.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선포된 계엄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건 없어요.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랄하고 있네. 이것도 참 보면 코미디죠. 웃음을 감출 수가 실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라는 사람이 이딴 소리를 하나 싶어요. 도대체 공부는 하긴 했나? 자, 이쯤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김용현입니다. 김용현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1월 23일 김용현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상목 메모 누가 작성했느냐? 라고 묻자 김용현은 내가 작성했다. 내가 작성했고 최상목 외에 행안부, 외교부, 국무총리 등 모두 8명에게 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네가 작성 어떻게 했노? 자기가 직접 워드를 쳤대. 지가 직접 워드를 쳤다고? 야, 나 저기 장관이 직접 워드 치는 거 나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소령만 돼도 자기가 직접 워드 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김용현은 모든 걸 지가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빠져나가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는 참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네가 만들었다고? 그래, 네가 만들었으면 뭘로 만들었니? 아, 내 노트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트북 어딨니? 집에 있대. 오케이. 자, 그래서 네 워드 프로세스 뭐 쓰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때 갑자기 김용현이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기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기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한테도 워드 프로세서는 다 있죠. 요즘 노트북에 워드 프로세서 없는 노트북이 있습니까? 아래 한글이 있거나 윈도우 워드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아니 적어도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한두 개는 다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기고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죠? 아니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 생전에 뭐 글 같은 거 안 써요. 그래도 컴퓨터에는 아래 한글 깔려 있어. 그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워드 프로세서 뭐 쓰냐고요? LG? 워드 프로세서가 LG?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이러죠. 하나. LG 하나.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금성 시절에 LG도 아니야. 금성 디스플레이 시절에 만들었던 하나 워드 프로세서라고 행정망용 쓰던 도스 프로그램이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이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없어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없어진 걸로 기억해요. 90년대 중반에 이미 없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 이상 안 쓰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 워드 프로세서 진짜 아니 하나 워드 프로세서를 아직까지 쓰는 사람이 지가 이렇게 워드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 최상목 문서를 만들었다고? 이 얘기 듣는 순간 다들 빵 터졌죠. 거짓말을 하려면 좀 잘하지. 웃겼지. 이거는 웃기는 정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정말 웃겼던 게 있습니다. 뭐? 정말 바보 같은 김용현의 증언이었는데요. 자,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 답, 질답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 보고령은 지난해 12월 1일 혹은 12월 2일 밤에 관저로 계엄 보고령을 작성해서 가지고 갔다. 윤석열은 평소 때 꼼꼼하게 뭔가를 보는데 이날은 꼼꼼하게 보고령을 안 보더라. 평소 업무 스타일이 법전을 먼저 찾는 편인데 보고가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는데 이날은 그냥 쑥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계엄 보고령 내가 김용현이 만들었고 윤석열은 잘 몰라.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말이 돼? 계엄같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계엄 보고령을 잘 안 봤다고? 근데 그래 놓고서는 뭐 의사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의사들을 왜 넣었어? 하면서 웃었다며. 그러면서 또 뭐 야간 통행 금지령은 또 빼라고 해서 뺐다며. 그게 꼼꼼하게 안 본 거야? 그 정도면 꽤 꼼꼼하게 본 거 아닙니까? 야, 의사들 왜 넣었냐? 허허허허. 그 다음에 야, 이거 야간 통행 금지령은 빼자. 허허허허. 이 정도면 제법 꼼꼼하게 봤네. 근데 뭐 꼼꼼하게 안 봤대. 그리고 뭐 이상하면 법전을 찾아본다고? 계엄령이 법전에 있니? 계엄령 내용이 법전에 있어? 법전에 있니? 계엄령 계엄 보고령은 법전에 없어요. 예문도 잘 없어. 근데 무슨 법전에 그러고 있는 법전이 어디 있는데? 더 웃기는 얘기 해드려요. 요즘 누가 법전 보는데? 솔직히 누가 요즘 법전 봅니까? 핸드폰 보면 다 나오는데 핸드폰에 법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니 핸드폰으로 법전도 요새는 법전 자체가 필요가 없어. 왜? 핸드폰으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게 없어. 그리고요,
공무원용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용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용 이 데이터베이스 그 법전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따로 법전 안 봐요. 법전 이제 더 이상 출판도 안 해. 원래 그 방문각하고 방문사하고 법률신문 뭐 이런 데서 법전을 매년 이렇게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행정처 같은 데서 그 법전을 이렇게 법전이 그 법률이 바뀌면은 갈아 끼우라고 속지를 주면서 이거는 제 몇 권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바꾸라고 이렇게 속지까지 이렇게 그 주는 뭐 그런 서비스 있는 그렇게 그 뭐 장서처럼 되어 있는 그런 법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거 안 써. 장식용으로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을지언정 아무도 법전 안 써요. 왜? 핸드폰 보면 다 나오는데 뭐. 누가 법전 찾아본다 그래?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뒤져본다 그러지. 저만 해도 그래요. 법제처 데이터베이스 뭐 법제처 법령정보 뒤져보지. 법령정보 무슨 법전을 봐. 그 바보 아니야. 아니 그리고 핸드폰에요. 국가법령정보라고 어플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나요? 국가법령정보라고 어플이 있죠. 법전, 행정규칙, 자치법규, 발표소식, 판례, 현재 결정 있다고. 이거 보면 되는데 뭐 법전을 찾아봐. 얘는 일도 안 해봤다는 얘기지. 지가 일도 안 해본 거야. 일을 해본 사람이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하죠.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가 예. 참 아유 정말.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윤석열이 그 법 얘기를 입에서 윤석열 입에서 법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놀고 뭐 술 먹고 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법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보다 나이가 든 지금 그런 얘기 그 법전을 뒤져본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그 변론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을 잘 못한 거지. 등신하냐. 아유.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아휴 참.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말 자체가 개구라라는 말인 거죠. 아마도 이 계엄 보고령 같은 경우에 실무자가 작성해가지고 착착착착 결제 받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침 내려간 대로 결제문이 만들어져서 올라왔지. 실무자가 뭔가 작성을 할 때는 지침이 내려와야지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지침대로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무슨 법전이야, 법전은. 자, 이 법전 얘기만큼 웃겼던 게 이 얘기죠. 박선경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작가라고 그럽디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죠. 변호사 접견 시 구치소 식사 시간이 다 되어 밥이 대통령 1인 식사만 제공되었고 변호사 두 분은 컵라면으로 대신했는데 윤통께서 식판에 넣은 국밥을 3등분 한 티 같이 먹자고 덜어주셨다고 합니다. 야, 정말 미담을 만들고 싶어서 쌩이 쇼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참, 이런 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와, 네, 웃겨가지고 참, 네, 참.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컵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컵라면 뺏어 먹으려니까 그냥 뺏어 먹기 뭐해서 밥 덜어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식사, 이게 되나? 접견을 가가지고 컵라면 먹을 수 있나? 좀 그런데, 저는 이게 저 접견 과정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됐다면 윤석열 지금 꽤, 약간 특혜를 입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런 대응이 나오는 거,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의 멘탈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은 멘탈이 무너질 거다. 아마 첫날도 버티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꽤 잘 버텼어요. 전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거다. 하루도 못 버텨서 멘탈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버텼어.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드나들면서 바깥 출입을 했다라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번이 무너지는 법정 다툼 계속 패하고 있죠.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19전 19패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제가 세보질 않았는데 하여튼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는 내용들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왜 없어? 오히려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해. 라고 판단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윤석열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검찰의 생각과는 달리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랄 맞던 윤석열의 지지자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도 하나씩 둘씩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혜식 방송 안 한다며, 신남성연대 안 한다며, 집회도 안 연다며, 너도 나도 도망갑니다. 전광훈 이제 인력 동원 못하죠. 지금 유일한 거는 신천지 정도밖에 없는데 신천지도 지금 꼬리가 밟혔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폐색이 짙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부인이라는 김건희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글쎄, 왜 안 가지?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믿었던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배신을 당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은 기소를 피해 보려고 아니면 적어도 구속을 피해 보려고 구속 기소를 피해 보려고 석방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바로 전국 검사장 회의였다는 겁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김주현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꽤 타당합니다. 심우정 같은 사람은 혼자서 전국 검사장 회의 이런 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심우정이 뭔가를 했다면 누군가가 지시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김주현입니다. 김주현은요, 심우정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심우정이 과장일 때 이 사람이 국장이었던, 뭐 그랬어요. 검찰국장 이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상관으로 모시던 사람이에요. 이럴 때 심우정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김주현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앉힌 사람도 실은 김주현입니다. 게다가 김주현 민정수석 이번 내란 사태 과정에서 분명히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김주현과 심우정이 윤석열을 결국 배신한 거죠. 뭐 심우정이나 김주현이나 뭐 딱히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전국검사장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에 검사장들이 아이씨 비겁한 새끼 우리한테 책임 떠밀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면 사실 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굳이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는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 면피할 구멍 혹은 책임 회피, 책임 분산을 노렸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 윤석열의 구속 기소였던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 마지막으로 믿는 도끼한테 한 번 더 발등을 찍힌 거죠. 계속해서 재판은 밀리고 있어. 번번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지자들은 이제 난동 세게 부렸다가 숨어들고 있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과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나마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헌법재판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바람 쐬는 걸로 멘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뭐 밖에 나가질 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멘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윤석열의 멘탈을 어떻게든 간에 버텨주게 만들려면은 계속 뭔가 펌프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이들의 황당한 이런 반응들, 말도 안 되는 미담, 이런 걸로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제 끝이 보인다. 제가 매번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을 냅시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준비한 이 시간에서는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라고 말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